이게 전 뭐예요? 퀴즈랑 조금 또 비슷한 것 저거 같기도 그냥 하고. 달리인데? 쿠키가 붉은색 푸른색. 슈카 씨. 정답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왜죠? 왜죠? 아마 분명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 태양 관측하기 좋은 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태양과 달을 보기 좋은 데일 거고 또 오른쪽은 흑과 백을 나타내는 그 차별을 나타내는 원이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오답이면 진짜 장난 아니야. 정성스러운 오답. 남아공입니다. 남아공일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아프리카 대륙에서 다른 대륙, 나는 다른 곳일 것이다. 근데 저는 사실 저거 보고 미국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왜요? 왜 또 미국이지? 미국의 영화 중에 무슨 핵폭발 관련된 영화 오펜하이머. 그게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거랑 달은 그 우주에 달 착륙할 때 그렇지. 그게 미국이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그거 갖고 저 띠는 뭘까요? 저 띠는 잘 넣어보고 싶은데 저 띠는 미국에서 비행궤도 비행기 맞나 보다. 오셨네. 쌤께서 맞췄나 봐요. 네, 그 어서 이야기 오십시오. 들려주실까요? 선생님 와서 정답 좀 알려주세요. 어머나. 어우. 어머나, 들어오시는데 저희 선배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요. 안녕하세요. 인도 태평양, 그중에서도 인도 아세안과 우리나라를 잇는 연구를 하고 있는 최윤정입니다. 오늘 쌤이요, 진짜 우리나라에 몇 분 안 되는 인도의 정통한 그런 학자 전문가시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쌤, 저희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인도랑 저거 세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네. 여기 지금 이제 달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지난 8월 말에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세계 최초로 달의 남극 착륙에 성공을 했습니다. 남극? 그랬었구나. 그리고 열흘 만에 또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인도가 이번에는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 아디티아 L1을 발사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도로서는 첫 번째 태양 관측 미션이었는데 요게 성공을 하면 아시아 국가로서도 최초로 성공을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저거 유튜버들이 이렇게 조명 그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천체가 아니고 숫자 0입니다. 갑자기? 아마 들어보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0이라는 숫자를 처음으로 사용한 나라 바로 인도입니다. 어떻게 하게 된 것이냐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들은 사실은 0이란 걸 숫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1이라고 그럴 때 1과 1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1인지 11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7세기경에 인도의 수학자 브라마 굽타가 0 같은 숫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적으로 0이라는 것을 이제 발명을 하게 됐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그걸 날리면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 0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와, 재밌다. 근데 이제 이 숫자 0은 단순히 어떤 그냥 하나의 숫자가 아니고 0과 1로 컴퓨터의 언어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디지털, IT 이런 모든 것들의 처음 개념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인도가 대단한 나라네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 인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쌤은 경제 전문가시니까 오늘은 어떻게 인도 경제 뭐 이런 게 주제가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중국의 인구를 인도가 넘어섰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9월에 G20 의장국으로 또 글로벌 정가의 주목을 엄청 받으면서 세계 경제의 정치, 외교, 경제의 중심으로 부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도 많고 경제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생산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도의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Soft landing on the moon. India is on the moon. 인도 대박이다. 인도가 진짜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인구도 많고. 아 진짜 이게 좀 놀라웠던 게 인도 하면은 약간 개발이 덜 된 저소득 국가인 것도 같은데 또 이번에 달 남극 착륙이라는 거는 뭐 얼마 전에 러시아 같은 경우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성공적으로 도착했다 그러니까 와 이게 첨단과 이 좀 어떻게 보면 아직 미개발이 좀 섞여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네. 네. 그런 느낌 정확합니다. 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도를 굉장히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 화면에서 봤던 겐지스강의 그런 모습들도 인도의 한 부분이고요. 인류 최초로 달의 남극에 도착한 그 우주 과학기술 강국 역시 인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러시아랑 며칠의 사이로 간발의 차이로 이게 성패가 나뉘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달이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날에 착륙을 하려고 해서 날짜가 겹친 건데요. 그런데 발사 시기는 거의 한 달 정도 인도가 빨랐습니다. 근데 엄청 차이나. 착륙 시기는 비슷하고요. 왜 그럴까요? 오.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서 또 이제 로켓 발사 뭐 이런 걸 많이 배워가지고 네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궤도 타고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오늘 이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정확한데요. 사실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가 더 비쌀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궤도를 타고 천천히 간 거고요. 이 비용을 줄이는 인도만의 방식,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예산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찬드라얀 3호, 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냐면요. 7,500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이걸 환산하면 96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러시아의 그 루나 25호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거보다 비싸겠죠? 물론 비싸죠. 그런데 많이 비쌉니다. 2,6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3배나 정도나 더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네. 실패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기술력도 기술력인데 가성비라고 하죠. 네. 가성비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런 예산으로 되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가성비. 아시죠? 근데 이 인도의 우주 개발의 가성비가 사실은 우리가 안 것은 최근이지만 이게 국제사회에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이게 이 훨씬 전에도 한번 우리 뉴스에도 사실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14년에 화성 탐사선 망갈리안을 쏘아 올려서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미국, 러시아, 유럽에 이어서 인도가 4번째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기쁜 사건인지 인도의 그 2,000루피 화폐에도 망갈리안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네, 인도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을 갖는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돈에 있는 거. 그런데 여기 쏘아 올린 게 다가 아니고요. 우리 아까 가성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망갈리안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770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요거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미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화성 탐사선 메이븐이라는 화성 탐사선이 있었는데 그걸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 7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10배인데요? 몇 배일까요? 정답은 10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또 뭐랑 비교가 됐냐면 굉장히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비티라고요. 네.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제작비보다도 적었어요, 심지어. 7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비용으로 이런 역사적인 화성 탐사의 위협을 거두었기 때문에
굉장히 뉴스가 됐고 인도인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자부심이 넘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화폐에 남길 만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망거리안. 엄청 큰 네, 기록인 것 망가리안. 같아요. 근데 쌤, 제가 이야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요. 사실 저는 아까 쌤 말씀 들으면서 달에 남극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나라들이 달의 남극을 가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맞아. 달의 남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를 유발한 것이 또 네. 인도가 2008년에 쏘아 올린 찬드라얀 1호입니다. 찬드라얀 1호가요, 달의 표면을 쭉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지? 뭔가요? 바로 달 남극에 물과 얼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와. 그게 왜 중요할까요? 물과 얼음은 왜 중요할까요? 물과 얼음이 네. 있어야 사람이 사는. 정답은 물과 얼음이 있어야 생물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네. 아니, 아니,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생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면 그 자체만으로도 한 컵만 떠와서 팔아도 달에서 갖고 온 물이다 해가지고 달비앙 뭐 이렇게 팔아도 그냥 거의 뭐 달비앙. 이거 역시 LG를 낳게 하는 달비야. 몸에다 오늘 그 부으면 달에서 거울 한번 드셔봐. 샵싸봐, 샵싸봐. 지금 주신 대답이 상당 부분 지금 근접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얼음을 녹여서 식수로도 사용할 수 있고 채소도 기를 수 있고 또 물을 분해하면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같은 것들이 생겨나니까요. 그리고 달 표면에는 넓게 분포되어 있는 희귀 광물들이 있는데요. 헬륨-3, 히토류, 금. 그래서 이런 광물 자원을 지구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히토류 같은 경우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모두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이제 곧 우리 대세가 될 전기 자동차, 이런 모든 각종 중요한 전자제품을 제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그런 생산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헬륨-3 잠깐 볼까요? 핵융합을 시키면요. 헬륨-3는 1g으로 석탄이 40톤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가치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왜 제일 중요한 금 얘기는 안 해주십니까? 저는 달에 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봐야 되나?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야. 달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가까운 금은방에서 사시는 게 지금은 더 관계되지 않을까요? 효율이 안 맞나요? 네네. 맞죠. 선생님, 그런데요. 저는 인도 하면 떠오르는 게 그 강 근처에 막 화장터랑 겐지스강. 사람들이랑 소들이랑 막 되게 혼잡하고 막 이런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달이랑 화성 탐사 이런 게 시작된 거예요? 인도의 우주 개발 역사가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50년? 전쟁. 50년대에 우주에 개발을 한다. 이런 건 사실은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강대국만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인도는 그때 사실은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1인당 소득이 81달러밖에 되지 않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우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을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궁금하시죠? 왜 갑자기 우주에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그런 걸 했을까요? 맞아요.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달 갈 거니까 하면서 되게 좋아했던 거 아닐까요? 우린 가야 된다 달로 이러면서. 뭐 아니면 지도자가 이공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전문가여가지고 일찍이 알아보고. 맞아요, 선생님? 네네네. 이분들의 답을 종합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답이 얼추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자, 우리 엉망진창인데 계속 맞다고 해주시니까. 답변해주세요. 아니 근데 정답. 네. 그냥 돈 벌려고. 돈 벌려고도 있는데요. 사실은 선생님,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무조건. 약간 파전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재료도 넣어, 그것도 넣어. 뭐 틀려도 이래갖고. 맞았다고 해주시네. 열심히 하게 된다. 근데 우리가 인도를 볼 때는요, 약간 이런 파전과 같은 감각을 가지고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갔군요. 야, 파전도 맞는 거였어요. 다 맞아. 다 맞아. 오늘 굉장히 지금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시네요. 진짜로. 네네. 이거 인도 연구자의 자세라고나 할까요? 오늘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인도 방송을 하게 돼서 또 저는 굉장히 지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했습니다. 예. 근데 궁금해요. 왜예요? 자, 우리가 과거의 인도에 대한 이미지, 못 사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오래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8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도와 청나라는 전 세계 전체 생산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서구의 침략을 받아서 인도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영국의 지배를 지배를 받았어요. 맞습니다. 영국의 그 당시에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영국은 기술 혁신을 일으켰고요. 전 세계적 패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도를 지배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인도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역시 중요한 게 과학기술이었어. 기술이 짱이구나 네. 이거구나. 그래서 독립하자마자 그래, 우리는 자주국방, 자립 인도를 세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이 뭐 우주 개발, 군사력, 과학기술 육성 이런 것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걸출한 지도자 그리고 이공계 지도자 말씀하셨는데요. 공부를 하고 오신 걸까요? 네루. 지금 네루 말씀하셨는데요. 이공계 출신의 초대 총리이고요. 우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루 총리를 비저너리한 지도자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혹시 보이시는 것처럼 네루 총리가 있고요. 옆에 있는 분 누굴까요? 비크람 사라바이 님이요. 아, 네. 정답입니다. 비크람 사라바이. 야, 역시. 아, 네. 선생님 다소 뭔가 좀 라이팅하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공부 라이팅 나가는 느낌이네. 이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걸 했냐면 이 과학기술이 인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연구기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은 분들입니다. 역사를 쭉 들으니까 아, 좀 납득이 좀 가긴 하네요. 그런 역사들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발전 무조건 가야 된다. 여기가 어려워도 발전 가야 된다 일단. 그래서 이제 비크람 사라바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루 총리한테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하려면 선진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인도가 자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 근데 쌤, 우주 개발 비용이 한두 푼 드는 비용은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는 우주 계획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도자의 굳건한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과 존중 이런 게 없으면 진짜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81불이면 당장 빵 하나 더 사 먹고 그러고 싶을 텐데.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야망은 컸지만 시작은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당. 아, 네. 교회? 딩동댕입니다. 저 위에가 알고 봤더니 개발을요? 발사되는 건가요? 저게 성당이 막 갈라져가지고. 달라져가지고. 그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숨어서 작은 규모로 저비용으로 시작하는 장소로 요 성당을 이용한 것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성당에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개발을 했냐면 보세요. 자전거에 실린 요게 꽃갈처럼 생겼는데 로켓의 맨 앞에 상단부에 있는 그 부분인데 아, 이거를 이제 자전거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고 어머. 오른쪽에 있는 건 이건 뭘까요? 저건 이거 같은데요, 이거. 인공위성, 인공위성. 이거 피는 거. 네네. 통신 위성의 부품을 여기다 이제 싣고 다니면서 요거를 다니면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0년 9월 100% 자체 기술로 제작한 로히니 위성을 지구 궤도에 올려서 세계에서 6번째 인공위성을 발사한 국가가 됩니다. 와. 아니 뭔가 저런 짠내나는 노력이 있어가지고 진짜 지금 이제 우주 강국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사진만 봐도 인도가 어떻게 그렇게 싼 가격에 우주선을 올렸는지 바로 알 수 있네요. 야, 그렇게 우리도 안 다 되죠. 자전거로 바꿉시다. 이거 보면 1차 산업이랑 4차 산업이 같이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인도는 1차, 2차, 3차 산업이 모두 다 한꺼번에 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인도를 볼 때는 한꺼번에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아까 짠내나는 정신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인도 사람 특유의 정신을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요? 오. 네. 인도 정신하면 마살라 정신 아니겠습니까? 로켓 속에 들어가지. 아, 산티 산티
로켓 발사 쌍둥이 로켓 날아가고 영화에서도 많이 다 그러던데. 인도 영화에서는 보통 그렇게 마무리가 훈훈하게 되죠. 다 같이 나와서 춤을 추면서. 로켓 발사 성공하면 다 같이 와서 맞아요. 실제로 로켓 발사 성공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얼마나 인도가 흥이 넘치는 민족이거든. 그럼요. 우리랑 그런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신기하다. 그거를요. 이 인도 사람들의 이런 특별한 정신, 이 생존 능력 이런 거를 주가드라는 그런 단어로 들어보셨죠? 주가드? 처음 들어보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즉흥적인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걸 내가지고 솔루션을 해결하고 그러는 것들을 이제 주가드, 인도의 어떤 즉흥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주가드 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인 인도가 그렇게 저비용으로 엄청난 고효율의 우주 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옛날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정신이었는데. 여기 주가도. 근데 쌤, 인도가 국민소득이 그래도 아직 낮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소득을 높여서 부를 향해서 가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저렇게 과학기술 쪽을 이렇게 먼저 지금까지도 쭉 거의 60년 가까이 이어나가는 걸 보면은 나라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인도가 이런 우주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 차원에서 인도랑 협력을 너도나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 국산 위성 1호인 우리별 3호가 인도 남동부 샤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로켓에 실려서 우리나라 3호 위성이 발사가 됐고 그게 공짜일까요? 돈을 내야죠, 우리가. 돈을 내야죠. 근데 돈을 내도 인도랑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력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가성비가 네. 최고. 가성비 갑이죠. 그러니까 이제 2017년도까지 무려 이제 21개 나라의 인공위성이 인도의 발사체를 이용해서 한 79개 정도 발사에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 이게 1억 5,700만 달러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1,700억 원 이상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인도 우주 개발 이야기 너무 흥미로운데요. 쌤, 인도하면 우리가 IT 천재들의 나라? IT 강국? IT 최고 강국 네, 중에 이렇게 하나지.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인도를 어쨌든 지금 먹여 살리는 경제 동력은 IT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그보다 두 번째로 많은 나라는 인도이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세계 2위의 수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있잖아요. 흔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 AI, 빅데이터, IoT 로봇. 이런 모든 기술들 그것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는 그 IT 서비스에서 인도가 굉장히 선두를 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의 그 IT 산업의 발전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 혹시 정답은 타지마할 시입니다. 하지마 씨요. 하지만 실은 승격이 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도시는 바로 인도의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벵갈루루입니다. 남쪽에. 와, 남쪽이네. 벵갈루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던 시절에 영국인들이 이곳을 행정 중심지로 택했어요. 왜냐하면 벵갈루루는 고지대에 있습니다. 굉장히 기온이 좋아요. 선선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쾌적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곳이 벵갈루루입니다. 구글, IBM, 아마존 이런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전 세계적인 인도의 또 IT 기업들의 80%가 다 여기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IT 이런 클러스터로는 4번째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 미국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인도라는 게 어디 믿어지지가 뭐- 않아요. 아니 근데요 쌤, 그 IT 기술 분야도 아까 그 우주인 것처럼 근데 국가 차원에서 키운 건가요? 근데 요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인도 사람들 특유의 수학, 과학, 그다음에 주가드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민간에서 먼저 자생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유빈 씨는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 태어나기 전인가요? 유빈이도 은근히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 비밀을 누설하죠. 네. 정말. 아니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걸 제일 먼저 누가 개발했나? 아, 그보다도 더 전에요. 더 옛날로 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수입이 안 된다. 바로 휴대폰이 아니고. 1999년. 아 정답. 99년도면 그거다. 컴퓨터가 다 뭐라고 하지? 날라간다. 밀레니엄 그런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Y2K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로 지내자 마지막 말도. 바로 그겁니다. Y2K. 새해 벽두부터 컴퓨터가 2000년을 인식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인 밀레니엄 버그 문제로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으로 가면서 숫자들이 모두 다 앞에 00으로 시작하니까 이걸 읽지 못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모두 다 바짝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미국에서 이거를 대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응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을 갖고 있는 나라, 인도. 그죠? 그래서 인도에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인도의 시차도 중요합니다. 그 셀리콘밸리, 그다음에 인도의 벵갈루루, 여기 시차가 정확히 12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IT 기술자들이 막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할 때는 인도에 있는 자기의 동료에게 일을 훅 넘기고 가면 인도에서는 바로 출근해가지고 아무런 시차가 없이 바로 넘겨받아서 막 일을 합니다. 그럼 24시간 도는 거네요? 24시간 이 교대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루라도 빨리 화이트버그를 잡아야 될 때 이것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가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IT 강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요, 인도가 IT 강국이 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과학기술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겁니다.